이것이 젠슨 황이 예언했던, 그러면서 불안하게 생각했던 미국의 제재가 중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화웨이가 엔비디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니 엔비디아와 헤어지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혀 대체 불가능할 것으로 봤던 엔비디아와 화웨이가 가격과 성능이 비교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캡틴 신영관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두 번째 항로입니다. 엔비디아는 중국과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중국은 엔비디아와 헤어지고 싶어 할까요? 답은 네, 그렇습니다. 정말 헤어지고 싶은데 사실은 아직은 가진 게 없어서 못하는 것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체가 가능한 AI 반도체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엔비디아 칩 수출 금지는 중국 기업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 뭐가 도전이고 뭐가 기회일까요? AI 기업에 대한 연산 능력 제약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반면 이 AI 기업들이 이 공백을 메울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은 기회가 됩니다. 즉, 절벽에 기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중국은 두 번의 금지 조치로 인해서 중국에서 팔 것이 없어서 실적이 하락을 겪었습니다. 성능을 확 줄여버린 GPU인 L20은 LLM 훈련용으로는 판매가 어렵고, 또 젠슨왕이 중국을 방문한 뒤에 AI 훈련용이라고 내놓은 H20은 그 소식만 나왔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품이 중국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A100과 H100, A800과 H800을 막아버리고, 또 심지어 소비자용 게임 카드까지 막았었습니다, 미국이. 이렇듯 미국은 첨단 기술이 들어간 것은 어떤 것도 못 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인데, 엔비디아는 지난 연말에 데이터 센터용 H20, 그리고 L20, L2 등 3개의 중국 맞춤형 칩을 다시 출시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H20을 이앵거반芯片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앵거라는 말은 뭐냐면 거세되었다는 말입니다. 거세된 GPU란 뜻으로 뭔가가 부족한데 가격은 3만 불에 육박하니 중국 돈으로 20만 RMB입니다. 시장 호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H20은 아직 중국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지금 중국에서 판매가 가능한 GPU는 L20뿐입니다. 그런데 이 L20은 AI 검색이나 추리 추론 모델 등에 쓰이는데, 수입되자마자 BAT나 바이트댄스 등으로 대기업으로 모두 배분되어 버렸습니다. 그 뒤에 엔비디아는 L20으로도 LLM 훈련을 시킬 수 있다며 많은 테스트를 했었지만 중국 고객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산력이라고 하는, 즉 컴퓨팅 파워에 목을 걸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과거에 이미 고성능의 A100, H100을 써봤고, 1차 제재 이후에 들어왔던 A800 그리고 H800만 해도 그냥 아쉬운 대로 썼었어요. 그런데 L20의 그 낮은 연산력은 전혀 설득이 안 된 겁니다. 또 L20은 4개의 카드가 들어가는 그 서버가 필요한데, 서버는 한 대에는 4장밖에 안 들어가니까 동일한 연산력을 얻으려 그러면은 더 많은 렉, 공간하고, 그리고 더 많은 전기가 소요되면서 운영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H20에 대한 또 시장의 반응도 계속 연초부터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중국의 잠재 고객들은 H20이라는 게 화웨이의 910B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거보다 뭐가 좋은지에 의문을 계속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차이징이라는 그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엔비디아의 그 거세된 중국용 칩은 예상보다 덜 팔리고 있고 인기가 없고, BAT는 자체 연구개발을 더 강화하면서 화웨이 910C 다음 모델이죠. 거기에 기대를 더 걸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면 할수록 스스로 목을 죄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거는 중국 업체들의 경험칙입니다. 미국의 규제에 맞춘 칩은 1년 내지 1.5년 이후에는
새로운 규제가 나올 것이니 미국이 규제할 때마다 다른 걸로 바꿔야 되니까 불만도 생기면서 무력감에 젖어서 사실은 솔직히 옛날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중국산 CPU를 쓸까 해서 써야만 한다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 중에 현실적인 사람들은 H20의 성능 테스트 결과가 그래도 양호하고 중국산 칩을 쓰면 쿠다 생태계에 새로 적응을 하기 위한 번거로운 테스트 등을 해야 하는데 H20을 쓰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또 거기다가 듣자하니 화웨이 910C 다음 모델의 공급도 뭐 소량일 걸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으니 엔비디아 20이 충분히 공급됐다면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뭐 숙명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가격까지 내려서 주문이 조금 늘고 있기 때문에 수개월 내에 H20의 중국 납품이 100만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그 컨설팅 업체 세마이 어널리시스의 예측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고사양인 A100이나 H100을 싱가포르나 베트남 등 동남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국가로부터 들여오고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정부의 제재 목록의 위협과 그리고 엔비디아에게 칩 네트워크 주소까지 확인하라는 경고 등으로 인해서 H100이라든가 A100 그 시리즈가 우회적으로 중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위험 프리미엄이 붙어서 훨씬 더 비싸고 그 양도 무시될 수준일 것입니다. 일부 물건을 구할 수 없는 고객들은 해외 데이터 센터를 직접 구축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AI 기업들 중에서 해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협력 파트너를 찾는 그 이유는 LLM 훈련을 하려는 것인데 물론 중소형사의 경우입니다. 대형사는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궁하면 통한다고 해결 방법은 언제나 문제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리서치 기관인 트렌드포스는 현재 중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쓰는 AI 칩의 거의 80%가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제품이지만 향후 5년 정도가 지나면 이 비율이 50%, 60%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일부 국내 GPU 회사와 인터넷 대기업들이 협력을 하고 있는 등 GPU의 자력 경쟁을 위한 합종 연행은 사실 애국심이나 호불호와는 관계없는 살아남기 위한 이들의 몸부림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 밀려서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니까 중국 기업들은 하기 싫어도 더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젠슨 왕이 예언했던 그러면서 불안하게 생각했던 미국의 제재가 중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이번 8월 13일에도 차이신에서는 화웨이 910C 즉 신모델이 빠르면 10월에 출하될 예정이고 테스트 결과에 대한 고객의 피드백이 좋아서 BAT나 바이트댄스 등 또 차이나 모바일까지도 구매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초기의 주문량으로는 한 7만 개 정도 이게 가격이 3만 불이니까 아마 한 2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될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910C의 생산 능력이 현재는 연간 불과 수만 개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거의 30만 개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는 TSMC와의 협업도 또 ASML의 그 장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화웨이의 칩을 만드는 것은 바로 SMIC입니다. 8월 8일에 그 2분기 SMIC의 실적 발표를 보니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늘어나긴 했지만 이익은 59%, 거의 60%가 감소했어요.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입니다. 제가 볼 땐 화웨이의 AI 칩 생산 능력과 공급에도 어떤 일정 영향을 줄 것 같기는 합니다. 추정입니다. 그래서 BAT를 포함한 AI 개발에서 원래 화웨이 칩을 사용하여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고 했던 그런 기대를 가졌던 중국의 빅테크들이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H20을 구매할 수 없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GPU의 차이보다 더 큰 격차가 바로 생태계입니다. 엔비디아가 구축한 GPU와 쿠다의 생태계를
어느 누구도 쉽게 복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량도 문제지만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화웨이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얼마나 감당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화웨이가 엔비디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니 엔비디아와 헤어지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혀 대체 불가능할 것으로 봤던 엔비디아와 화웨이가 가격과 성능이 비교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중국 시장에서 일어났던 변화들보다 더 큰 에너지의 변화가 앞으로 같은 시간인 2년 동안에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적어도 보완제 정도로 중국 칩들이 사용이 되면서 수많은 피드백을 거치면서 업그레이드 되어 갈 것입니다. 옛날에 다른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요. 위대한 것은 계획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인문학적으로는 이 말이 참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가지려면 먼저 엔비디아에 맞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계획 경제인 중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이것은 좀 달리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엔비디아는 오로지 미국에만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말고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엔비디아는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온 나라가 자국의 엔비디아가 탄생하기를 바라고 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작한 테크 전쟁으로 미국과 연결된 다리는 끊어졌고 이제는 건너오는 배조차 끊어질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를 중심으로 바이런테크나 무어스레드 등 중국의 테크 회사들이 전세를 바로 뒤집기는 어려워도 시간을 벌고 공간을 확보하고 미국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중국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 무엇을 할지가 지난 7월에 20기 3중전회의 전략 방향에도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중국은 이래서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그곳으로도 항로를 잡아서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